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문적인 소양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어떤 방문이나 체험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약하다. 묻는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좀 양지하시고 좀 가볍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셔서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요점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뭐 토론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5시 12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식당을 6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짧은 시간 내에 토론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이나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노성태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노성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주학회 이사인데요. 오늘 지켜보면서 참 뭐 큰 소외계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참 잘하신다. 그리고 나주학회가 나아갈 한 방향이 이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늘 요 발표하신 분들이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는 프로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문평이 이렇게 많은 인물을 품고 있어? 그 다음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참 대단한 고향이다 라는 걸 하나 느꼈고 뒤에서 제가 쭉 있어 보면서 이만우 발표자님도 그렇지만 그 플로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진지하게 제가 놀랬고 그래서 앞으로 나주학회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토론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7꼭지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7꼭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읍단위를 옛날에 이제 현이었습니다만은 읍단위를 대상으로 이런 학술대회가 아마 전국에서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학술대회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꼭지는 지역사 연구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지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김남주 선생님도 소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선행 연구 자체가 없어요. 선행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쓴 논문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꼭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토론자들은 발제자에 대한 시비 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좀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몇 가지는 꼭 필요해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남편영감 헌순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 대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금산전투에서 남평의 광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500여 명과 함께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평 현감 한순의 시신을 함께 싸우다 도망친 윤열이 전라도 병마사가 된 16년 후 서산에 선영으로 옮겼다. 이 기록이 있는데 이건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이 전사했다는 연대는 1592년인데 윤열이 전라도 병마사가 된 게 1601년이어서 16년 뒤가 아닌 7년 뒤이기 때문에 확인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료집 남거든요. 또 언젠가 그 후대인들의 연구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지역사는 최종이 한말 의병장 편에 능주 돌정이 전투에서 홍병 300여 명이 기습해 왔다라는 소술. 독립유공자 공론의 훈록에 보면 30명의 애병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지역사 부분, 편지, 뭐 족보 부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지역사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이제 용어도 그렇거든요. 제2차 진성전투 하면서 조선군 6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군 그 6만 명은 뭐 군인, 관군은 뭐 불과 뭐 수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병들이 또 수천이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민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병과 강군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군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지 6만 명이 조선군입니다. 아무튼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요. 네 번째 파트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영감 한순의 한자가 발제자는 부인변의 순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시된 사진에 이제 행장비가 있잖아요. 행장비. 이번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한순을 찾아보니까 같은 사람일 걸로 추정이 돼요.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무를순자입니다. 무를순자. 근데 지금 한순이 1592년 금산전투에서 우리가 순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조실록에 보면은 1602년 요주 목사의 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무를순자 들어간 한순이 별도로 있는 분인지 같은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남청읍지를 못 봐서 남청읍지에는 순자가 무슨 순자인지 확인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한마루병장 조양식이라고 하는 분이 91년도에 소음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가보훈부 공원자료관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병장 이름이 틀린 분이니까 뭐 2개, 3개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소음받은 건 아닌지 뭐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에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는 조금 하고 싶습니다. 남평이 뭐 의외로 한말 의병의 핵심 지역입니다. 우리죠. 그래서 격전지에 의병의 격전지였음을 알리는 표석 정도가 세워져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나주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저는 과제 2와 과제 3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평현과 한순이 이끈 남평현 군사 500명 금산전투에서 패했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은 아까 우리 김 선생도 발표하시던데 지금 뭡니까? 돌아가셨던 무슨 전투죠? 금산. 네, 금산 전투하면은 강주 출신 고경명 우병장 얘기만 하잖아요. 한순 얘기하신 분 남평 군대 뭐 500명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500명이 전사했다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기록 정도가 대단한 기록인데, 그래서 앞으로 한순은 보니까 뭐 남평분 아니시잖아요. 자기 고향에 아까 행장비가 서 있는데 남평 군사 이름을 남기지 않은 500여 남평 군사들끼리는 총업이가 꼭 서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나주학회나 나주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제가 지금 이종일이란 분 이름은 들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제2차 진성전투는 정말 중요한 전투입니다. 호남을 지켜낸. 그리고 아시다시피 곽재우마저 달아났던 데를 나주 출신 김천일, 강주의 고경명, 화순의 최경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남평 출신의 김해부사 이정인들이 들어가서 10만 애군과 맞서서 10일간을 견뎌낸 전투입니다. 근데 이종인에 대한 평가가 보세요. 이종인은 날래고 용맹스럽기가 월등하였으므로 비장이란 칭호가 있었다. 이종인의 용맹이 상군의 으뜸이었다.
종인이 영국 부척 5을 쏘아 죽이니 종인은 이때 8명의 적을 쏘아 죽였다. 이게 실록 기록입니다. 진주성에 가면 창열사라고 2차 진성장 뒤 순국에 썼던 의병장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천일 의병장도, 고경명 의병장도, 최경희 의병장도, 이거는 메인 사당에 있고, 이종인 김해부사는 그쪽 앞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앞에 이제 또 사당이 있잖아요. 동무서무 그런가요? 서사. 서사에 모셔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인의 매력에 제가 빠졌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충정로를 상징하는 김덕명이 얼굴마다 대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남평의 대표 인물은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종인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의 대표 선수가 윤상원이고, 3.1운동의 대표 인물이 유관순이고, 4.19가 김주열인 것처럼 남평을 상징하는 인물 후보의 으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종인 장군을 기리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 남평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사는 간단하게 많은 의병들이 있는데 아직 서운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운에 가져도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문화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평군 씨들이 남평에서 좀 대단한 가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는 소원이 장현 소원인데요. 남편을 본관으로 하는 다른 성씨들이, 유명한 성씨들이 어떤 성씨가 있고 그분들을 기린 어떤 흔적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간단히 여쭤보고요. 질문 두 번째는, 남평군 씨들 대단하대요. 문재인, 문희상, 문부일, 문익환, 문일평, 문창범, 문선명까지. 그래서 이분들을 남평을 하기는 홍보대사를 활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문익점 말씀 좀 하셨잖아요. 이분은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조묘도 산청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사선이 끊기는 바람에 제사를 못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주실록에 보면은 남평 문씨들이 부조묘를 옮겨달라고 이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리고 옮겨간 것이 불행한 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평이 아니라 보성이 됩니다. 보성. 그래서 지금 보성에 이제 부조묘가 있는데 그때 왜 공간이 있는 남평으로 못 왔는지 여기에 저희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는 이제 7번째 이런 겁니다.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평 형감 출신이 군수까지 170여 분이 넘는다. 대단하잖아요. 당대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주 목사가 보니까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주의 읍선생, 강주 목사를 조사해 봤더니 2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오늘 의미 있는 사람들 다시 불러줘야 되거든요. 이게 역사가들이 소환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종인, 한순 등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나오신 분들이 소환을 해줬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남평 출신의 인물이 이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50여 분인데 이종인 등 이분들의 얘기를 오늘 불러주고 그분들을 기리는 뭔가를 세워놨을 때 남평의 대표는 역사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나주시나 남평, 우리 나주학회에서 이제 해내야 될 과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고